영웅에서 사실은 아이디어에서 시작이 된다. 3장에서 아이디어, 성공할 아이디어를 알아보는 방법이라. 영웅의 시작은 아이디어. 어떤 아이디어? 좋은 아이디어? 참신한 아이디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실패는 필연적으로 찾아온다. 실패는 필연적으로 찾아온다. 마이크로 솔루션스 창업자 마크 큐번의 이야기인데, 자수성가한 기업가 마크 큐번이 때로는 파산했을 때가 사업을 시작하기 가장 좋은 시기다라고 조언했다고 하면 많은 사람이 깜짝 놀랄 것이다. 리얼리티 투자 프로그램 샤크 탱크의 카리스마 넘치는 멘트로 출연했던 투자자이자 미국 프로 농구팀 댈러스 매버릭스의 구단주인 마크 큐버는 한 번도 가난한 적이 없을 것 같은 억만장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1980년대 초반에 그는 정말로 빈털터리였다. 대학을 갓 졸업한 마크는 댈러스에서 룸메이트 5명과 함께 좁은 집에 살면서 두 벌에 99달러 하는 양복을 입고 자기 사업을 해보겠다고 꿈을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마크는 무엇인가를 파는 것과 배우는 것에 관심이 많았는데, 샤크 탱크는 미국의 방송사 ABC에서 2009년부터 방영하는 리얼리티 투자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의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샤크라고 불리는 심사위원들이 평가해서 투자 여부를 결정하고 새로운 스타트업을 발굴한다. 마크 큐버는 이 프로그램의 비밀스러운 투자자로 고정 출연하며 대중적인 인지도를 얻었다. 좋아하는 것은 사업 아이디어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는 것이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판매점에서 일할 당시에 마크는 프로그래밍을 할 줄 아는 데다가 판매하는 소프트웨어 메뉴를 실제로 읽는 유일한 직원이었다. 판매 실적을 높이기 위한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마크는 사장도 좋아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제안했지만 거절당하고 말았다. 사장의 반대를 무릅쓰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현해 효과를 보았지만 결국에는 매장에서 쫓겨났다. 다른 사람들이라면 다시 일할 직장을 찾았겠지만 그는 스스로 회사를 창업하기로 했다. 오늘날까지도 마크는 그때의 사장을 네거티브 멘토라고 부르는데, 그에게 사장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이다. 당시 마크는 자신이 회사를 창업할 완벽한 시기라고 생각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이 궁지에 몰렸거나 파산해서 무엇이든지 해야만 할 때 그때는 사실 아무것도 이룰 게 없잖아요. 시도했다가 실패하면 시작했던 곳으로 되돌아가는 것뿐이죠. 아무것도 이룰 게 없다면 시도하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마크는 사업을 펼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찾기 시작했다. 처음부터 억만장자가 되기 위한 그 정한 아이디어를 찾았던 것은 아니다. 그저 월세를 밀리지 않고 내일 정도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는 먼저 내가 아는 것이 무엇이지? 나는 누구를 알고 있지? 라고 자문했다. 계속해서 이런저런 책을 찾아 읽고 오랜 고객들과 대화를 나누던 마크에게 확실한 아이디어가 한 가지 떠올랐다. 바로 컴퓨터 네트워크에 관한 것이었다. 당시 기업의 데스크톱 PC 보급이 확대되는 것을 본 마크는 장차 기업 경영자들이 두 가지를 원활하게 될 것으로 생각했다. 회사 내부의 모든 컴퓨터를 연결하여 파일과 메시지를 공유하는 것과 이 네트워크를 외부 시스템과 연결해서 이를테면 사무용품 구매 주문을 대신하는 등의 일을 하는 것이었다. 마크는 이 두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마이크로 솔루션스를 설계했다. 그는 자신이 어떤 분야에서 최초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잘 알았고, 그런 자기 인식이 컴퓨터 네트워크라는 미지의 분야에 뛰어드는 강한 원동력이 되어 주었다. 우리는 최초로 근거리 통신망 통합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또 최초로 다중사용자 네트워크와 광역통신망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습니다. 월마트가 사용한 구매 주문 시스템과 보석 체인점 젤리 주얼러스의 비디오 통합 시스템도 모두 저희가 최초로 개발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사업을 성공적으로 영위하려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최초가 되는 것만으로 부족하다. 오히려 개척해야 할 것이 너무 많아
힘이 들 수도 있다. 미지의 영역을 다루기 위해서 마크는 제대로 된 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렇지 않으면 고도의 기술 집약적이면서 동시에 노동 집약적인 그의 아이디어는 제대로 빛을 보기 전에 사멸할 것이었다. 마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스스로 균형을 잡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에게 끝까지 해내는 힘인 그릿이 부족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기업가에게 비전이 필요하고 추진력과 냉정한 판단력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이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운 좋게도 저는 이것을 지켜들었어요. 저는 직감에 따라서 빠르게 의사결정하는 사람이었지만 정리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죠. 제게는 없는 능력을 보완해 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공동 창업자를 물색하고 그에게 CEO 자리를 맡겼습니다. 초창기에 영입한 파트너나 새로 채용한 직원들은 모두 엄청나게 꼼꼼했습니다. 제가 미처 조전도 하기 전에 벌써부터 하는 유행이었기 때문에 조전을 잘한 다음에 정확하게 발사하는 유행의 사람이 보완해 주기를 바랐거든요. 기업가는 잔인할 정도로 솔직해져야 합니다. 마크와 그의 공동 창업자들은 컴퓨터 네트워크의 큰 물결을 선도하는 데 일조했다. 소프트웨어 매장에서 해고된 무일푼의 영업사원이 불과 7년 만에 한 해 매출이 3천만 달러에 일어난 기업의 창업자가 된 것이다. 마이크로솔루션스는 1990년대 초에 컴퓨시업에 인수되었고 마크는 그의 인수 대금을 받고 30살에 조기 퇴직할 수 있었다. 당분간은 그랬다.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것은 기업가 정신이다. 마크는 훌륭한 아이디어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막대한 자본이나 경영학 석사 학위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보였다. 그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창업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가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샤크 탱크를 통해서 전설적인 투자자로 이름을 날리기 훨씬 전부터 그리고 인터넷 미디어 기업인 브로드캐스트닷컴을 설립하고 매각하기 훨씬 전부터 마크는 파괴적인 혁신을 즐기는 기업가 정신을 지니고 있었다. 단순히 물건이나 서비스를 파는 사업가가 마인드가 아니라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찾아서 실현하는 기업가 마인드 말이다. 그렇다면 기업가 정신이란 무엇일까? 첫 번째는 왕성한 호기심이다. 이게 먹힐까? 이게 사업이 될 수 있을까와 같은 질문을 끊임없이 던진다. 두 번째는 행동력이다. 잠재력 있는 아이디어를 찾으면서 앉아서 고민하기보다 일단 행동에 옮긴다. 세 번째는 협력이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강점을 활용해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개선하고 실현한다. 마지막은 그릿이다. 기업가로서 겪게 될 실패를 딛고 집요하게 계속한다. 기업가에게 실패는 필연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기업가로서 해야 할 일은 모두 했을 때조차 여전히 실패와 실수를 합니다. 저는 얼마나 많이 실패했는가는 중요하지 않으며 그저 딱 한 번만 오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룻밤에 성공한 행운아라는 소리를 듣게 될 거예요. 사업장에서 위대한 기업가들이 어떻게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견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소개한다. 많은 사람이 감탄하며 바라보는 기업가들의 뒷이야기에는 언제나 영웅의 서사가 포함되어 있다. 그 이야기의 세부적인 내용은 모두 다르지만 주요 플롯은 비슷하다. 즉 아이디어라는 불꽃이 일어서 사업을 시작하고 끝없는 노력과 극적인 좌절이 이어지다 절묘한 순간의 마법처럼 도움을 받고 회사를 스케일업으로 이끄는 혁신이 일어나는 것이다. 중요한 점은 영웅의 서사가 언제나 아이디어에서 시작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아이디어를 세상에 선보일 기업가 정신을 지닌 영웅은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장소에서 가슴 뛰는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간다. 미친 생각이 떠올랐다면 즉시 실행하라. 스팽스 창업자 26살의 사라 브레이클리는 팩스기 외판원으로 일했다. 그날은 되는 일이란 건 없는 최악의 날이었다. 세일즈를 나갔다가 건물에서 쫓겨났고 눈앞에서 명함이 갈기갈기 찍혔다. 그녀는 길가에 차를 세우고 나는 지금 나쁜 영화 속에 있는 거다. 이것은 내 인생이 아니다 라고 스스로 주문을 걸었다. 그리고 바로 절망에서 빠져나와서 새로운 목표를 세웠다. 그날 밤에 일기장에는 수백만 명에게 팔 수 있고 그들 기분 좋고 만들고 그런 상품을 만들고 싶다고 써놓았다. 그날 이후로 사라는 자기 자신에게 이것이 내가 사업을 시작할 혁신적인 아이디어인가? 로 시작하는 일련의 흥미로운 질문들을 계속 던졌고
어느 순간에 마침내 예스라는 답을 얻었다. 그 순간은 사라가 파티에 갈 준비를 할 때에 찾아왔다. 얇은 크림색 바지를 입으려는 속이 약간 비쳐서 입을 옷이 마땅치가 않았다. 그녀는 직접 문제를 해결했다. 팬티 스토킹의 발부분을 잘라내서 속옷을 대신 입은 것이다. 속이 비치지도 않고 끈들린 멋진 하이힐 샌들도 신을 수 있었다. 잘라낸 밑단이 계속해서 덜덜 말려 올라간 것만 빼고 꽤 괜찮은 해결책이었다. 사라는 그날 밤 집에 들어와서 여자들한테는 이런 속옷이 정말 필요해라고 생각했다. 세상에 아직 없는 것이 꼭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은 그들은 잠재력을 지닌 무언가를 발견했다는 신호이다. 당신이 그것을 만들었을 때 열렬하게 환영할 사람들을 상상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사업을 시작할 혁신적인 아이디어다. 사라는 수년에 걸쳐서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물색했고 이거다라는 확신이 들자 곧장 앞으로 나아갔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적당한 속옷을 대신하기 위해서 팬티 스토킹의 앞부분을 잘라봤다는 여성들을 정말 많이 만납니다. 그들은 나는 왜 그걸로 사업을 생각은 하지 못했을까 하고 아쉬워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어떤 아이디어를 사업으로 이어지게 하려면 준비가 필요해요. 저는 늘 아이디어를 탐색하면서 확신이 드는 아이디어가 나타나면 곧바로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마음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사라이의 이야기는 사람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에 대해 가진 중대한 오해가 아니라는 점을 말해준다. 가만히 있었는데 하늘에서 아이디어가 뚝 떨어져서 그 다음날 억만장자가 되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물론 영감이 떠오르는 순간은 중요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감이 떠오르기 전에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이다. 사라가 다른 여성들과 달랐던 것은 영감이 떠오르기 전에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해줄 상품을 발명하고 싶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준비해 왔다는 점이다. 영감이 떠오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도 중요하다. 사라는 저 스스로 이런 옷이 필요해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 스팽스가 태어났어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사라가 아이디어를 떠올렸기 때문에 스팽스가 태어난 것이 아니다. 그녀가 아이디어를 시행하기로 했기 때문에 태어난 것이다. 아이디어는 실행으로서 태어난다. 사라는 파티에 참석할 때마다 매번 팬티 스토킹을 자를 수도 있었다. 잘라낸 끝부분이 밤새도록 말려 올라가는 것을 그냥 참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자신의 경험에서 기회를 발견했고 그 기회를 행동으로 옮겼다. 사라는 가장 먼저 자신이 만들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고 느끼고 설명할 수 있도록 시제품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했다. 패션 디자인이나 의류 제작 분야에서 아무런 경험이 없다는 것이 멈춰야 할 이유가 되지 않았다. 직접 시제품을 만들어 보려고 했어요. 원단 가게에 가서 신축성 있는 옷감을 산 뒤 끝부분을 핀으로 고정하고 바늘을 해봤죠.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듭했지만 결국에는 제가 원하는 형태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었어요. 시제품을 완성하고 나자 이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을 깨달았다. 오히려 해가 될 것 같아서 가족과 친구들에게 말하지 않고 대신 아이디어를 실현할 때 도움을 되는 사람을 찾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기꺼이 그들의 피드백에 귀를 기울였다. 제 아이디어에 동참해 줄 공장을 찾아서 무작정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모두가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라며 거절했어요. 거의 예언하다시피 매달리며 수백 통의 전화를 돌렸죠. 마침내 노스 캐롤라이나에 있는 한 공장에서 도와주겠다는 답을 줬어요. 아이디어가 좋아서가 아니라 저의 열정 때문에 기회를 주기로 했다면서요. 사라는 경쟁자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들을 찾아가서 질문을 던졌다. 백화점의 속옷 매장 몇 군데에 가서 이런 하얀 바지 속에 뭘 입어야 하나요? 라고 물어봤다. 매장의 직원들은 우리는 잘 모르겠다며 고개를 젓거나 건너편에 있는 보정 속옷을 파는 매장을 가리켰어요. 하지만 보정 속옷은 정말 두껍고 끔찍했죠. 특허에 대해서도 배워야 했어요. 또 하지만 특허 변호사의 수임료가 너무 비쌌기 때문에 대신 조지아 공과대학교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으며 공부했다. 그리고는 직접 특허 출원을 신청했다. 사라의 인내와 끈기를 보여주는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오프라 윈프리에게 피칭을 하고 쇼에도 출연했다. 리얼리티 프로그램 괴짜 억만장자에도 리처드 브랜슨과 함께 출연했다. 현재 4억 달러 규모에 이르는 스핑스의 이야기는 여자들한테는 이런 속옷이 정말 필요해라는 단순한 문장으로 시작이 되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썼다가 지운 무수히 많은 문장이 있었다는 것을 아는가? 사라는 이야기를 시작할 첫 문장을 찾기 위해서 매일매일의 일상에서 15가지 아이디어를 찾아내서 종이에 직접 적어보고 그 아이디어를 어떻게 발전시킬지 고민해보라고 제안했다.
그런 다음에는 아이디어를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인덴버의 린다 로텐버그는 이렇게 말한다. 최고의 아이디어는 시장이나 실험실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화장실에서 죽는 경우가 많아요. 샤워하다가 불쑥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떠올라 그것을 세상에 가지고 나갈 생각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혹 미친 생각이라고 하지 않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린다는 기업가는 자신이 미쳤음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하면서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데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분명히 혁신적인 생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미쳤다는 생각.